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전세권에는 지상물 매수청권이 없다고 교재에 써져 있는데 그 랜드프로 교재에 그렇게 돼 있다고 들고 오셨던데 그 전세권의 토지 전세권에는 지상물 매수청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정확한 네이버 지식인에 가서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때 명확하게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토지 전세권에 지상물 매수청권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 분만 다녀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질문하러 오셨어요. 똑같은 내용을. 예,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랜드포로 교재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들고 오셨던데 그래서 교재가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은 66번까지 했나요? 67번까지 했나요? 예? 66번까지 했죠? 예. 67번 보겠습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독립성이 없는 동그라미 없는 건물의 중축 부분은 부속물 매수청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부속물 매수청권은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부속물 매수청권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독립성이 없으면 뭐가 돼요? 부합물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독립성이 없으면 뭐라고요? 부합물. 독립성이 있어야 부속물 매수청권이 대상이 됩니다. 1번 지문은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한 경우에 부속 매수청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이것은 유효합니다. 맞고요. 세 번째,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은 뭐가 있어요? 차임, 이기, 연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청권이 인정되지 않나. 더 나아가 부속물 매수청권도 인정하면 안 됩니다. 맞다는 소리고요. 네 번째, 지상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지상물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 그렇죠. 저당권이 걸려 있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상물을 매수 청구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상물이 저당권 걸렸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못 하냐? 할 수 있다. 자, 이런 소리예요. 자, 토지 소유자 갑 을이 이 임차인, 이 임차인이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취했는데 건물을 짓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 가지고 이 건물을 갖다가 담보 잡히고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설정했는데 그럼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건물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을 때 토지 소유자 즉 임대인한테 이 건물 사가세요라고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게 무허가 미등기라도 저당권이 걸려 있더라도 사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토지 소유자가 대금을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니까 시가로 매매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대금을 줄 때 이 저당권 말소하고 이 임차인이 등기 넘겨줄 때 이 저당권 말소하고 넘겨요? 말소 안 하고 넘겨요? 말소하고 넘겨야죠. 대금을 줄 거니까 그 대금 받아가지고 이거 다 말소해서 깨끗한 등기를 넘겨야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있어요. 단 대금을 받을 때 다 지우고 넘겨줘야 돼요. 대금을 받으면서 동시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건물에 뭐 압류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다 지우고 깨끗한 등기부를 넘겨줘야 돼요. 자, 그래서 2번 5번 4번 67번 4번 지상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 청구가 허용되니까 맞고요. 5번 4의 경우에 건물의 매수 가격은 시가 상당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금액이다. 잠깐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공제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거를 토지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공제하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임차인이 이걸 갖다가 말소시키도록 됐으니까 이 저당권 금액을 토지 소유자가 공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시가 금액을 다 줘야 돼. 시가 금액을 주면서 법무사 보고 동시에 이걸 말소해달라. 이렇게 해서 말소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넘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면 안 됩니다. 시가로 매매 여기 썼습니다만 시가로 매매가 성립됐으니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5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자, 68번이 되겠습니다. 68번은 여러 선생님들이 풀어봅니다. 시간은 30초 드립니다. 자, 볼까요? 68번. 갑은 을의 X토지를 임차하여 Y 건물을 신축하여 그러니까 토지를 임차해서 Y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 등기를 했다. 임대차 종료 시 Y 건물 매수 청구에 관한 다음 사항이 틀린 것은 지금 이제 을이 지금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뭘 했냐 그랬더니 이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민법 622조에 따라서 임차지상의 건물을 갖다가 보존 등기를 마치게 되면 무슨 효력이 생길까요? 이 건물에 대해서 제3자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토지에다가 임차권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임대인들은 임대차 등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된단 말이죠. 등기가 안 되니까 임차인이 토지를 갖다가 임차인이 토지 위에다 건물 짓고 건물에다가 보존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막바로 임대차 등기한 거하고 똑같은 제3자 대항력을 줘버리게 돼요. 622조에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지상 건물이 남의 땅에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제3자 대항력을 인정해서 임차권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요. 자, 그러면 볼게요.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종료 시 Y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갑은 Y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임대차 종료가 됐을 때 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래서 아무리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그래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 맞아요. 자, 2번 갑니다. 갑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하여도 을의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 부지의 임료 상당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자, 맞아요, 틀려요? 자, 임료가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을의 건물은 남의 땅 위에 갑의 토지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임료, 지료, 차임을 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상물 매수청구에서 OK 사인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등기가 넘어갈 때까지는 남의 땅 위에 있으니까 차임 월세를 달달이 계속 내야 돼요. 그게 공평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평의 원리가 적용돼서 임료를 내야 됩니다. 임료를 하는 것은 임대료를 내라는 소리입니다. 맞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만일 Y 건물이 을의 X토지와 제3자 토지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에 건물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걸쳐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까지는 임대인 땅이고 요거는 이제 3자 땅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제3자 토지다. 근데 건물을 이렇게 임대인 땅과 3자 토지에 걸쳐 있을 때 이 건물 전부를 사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구분 소유로 돼 있다면 여기 임대인 땅에 걸쳐 있는 요 부분만 요거만 사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전부에 대해서 사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 4번 갑이 Y 건물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갑은 Y 건물을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지금 거기 문제상으로는 요걸 바꿔놨어요. 바꿔놔가지고 토지 임대인이 을이고 지금 임차인이 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나 봅니다. 임차인이 갑인 세상이 됐네.
임차인 무서워 이렇게 됐나 보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 갑인데 이거를 임차인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랬을 때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갑이 이 건물을 갖다가 을한테 임대인한테 사가세요라고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건물 누구 거예요? 병가잖아요. 그런데 갑이 어떻게 병 건물을 사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사달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거기 다시 갑이 Y 건물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Y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란 말이죠. 자, 다섯 번째, 임차권이 기간 만료 후 동그라미 을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갑은 병을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데, 자 여기 봅니다. 이 토지, 지금 이 건물이 있는 이 토지를 갖다가 이 토지를 을이 이걸 갖다가 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병이 양수인이 됐네요. 그러면 지금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가 이루어져 있죠? 다시 합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보존 등기가 되어 있죠?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622조에 따라 뭐가 생겼어요? 제3자 대항력.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병은 3자입니까? 3자잖아요. 지금 계약을 을하고 갑하고 했지 병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병은 뭐가 된다고요? 3자. 이 3자에게 이 건물 사가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3자 대항력이 생겼잖아요. 622조에 따라 등기했기 때문에 3자 대항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 3자에게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사줘야 됩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69번이 되겠습니다. 자, 69번은 여러 선생님들이 풀어봅니다. 시간 30초 갑니다. 자, 69번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을이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틀린 것은 뭐가 틀렸을까요? 3번 보겠습니다. 기억 을의 차임 면책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갑의 병에 대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지금 전대차 계약을 했다고 돼 있죠. 지금 을과 병 사이에 뭘 했다고요? 전대차 계약이 있다고 돼 있어요. 문제 박스 위에 보니까 전대차 계약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임이 2기가 연체가 됐어요. 연체가 돼가지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해지 통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유를 병한테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통지 안 해도 해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대항할 수 있다. 병에 대해 사유를 통지해야 해지 대항할 수 있다. 아니면 통지 안 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네요. 통지해야 대항하는 게 아니라 통지 안 해도 돼요. 누구한테만 통지하면 돼요? 임차인한테만 통지하면 돼요. 전차인 할 때까지 통지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자,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전대차 종료 시에 지금 전대차 종료 시에 병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을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지금 갑과 을병 그 전대차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나요? 박스 위를 보세요. 박스 위를 보니까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를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은 전대차니까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증권, 지상물 매수증권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은 전대차는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지상물 매수증권, 부속물 매수증권 두 개 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니은번 전대차 종료 시에 병은 건물 사용을 위해서 을의 동의를 얻어서 여기 지금 을의 동의라고 돼 있죠. 예, 을의 동의가 아니라 갑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을의 동의라고 돼 있네요. 을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부속 매수청권, 지상 매수청권이 발생하긴 했는데 이 경우는 부속 매수청권이니까 이거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갑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을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했으니까 이건 부속 매수청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니은번 틀렸네요.
자, 부속물 매수증권이 발생하긴 했는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을 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착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근데 지금 현재 전대인의 동의를 받은 거죠? 을은 전대인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가 됐다. 병은 건물을 가백에 적법 양도해도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면한다. 그래서 디귿번도 틀렸고, 리을번.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게 종료가 되면 전대차의 기간은 임대차 기간을 초과할 수 없죠? 다시 한번. 전대차 기간은 뭘 초과하지 못한다고요? 임대차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 기간도 뭐한다? 소멸한다. 잠깐만. 이거는 동의를 받은 거죠?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은 것이니까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동의를 받은 거니까. 동의를 받았으니까 종료되어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됐습니다. 자, 70번입니다. 70번. 여러 선생님들이 풀어봅니다. 시간 30초 드릴게요. 70번. 갑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박스입니다. 동의 없이, 갑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시 병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동의가 없는 전대차는 계약 해지 사유죠. 예,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2번. 을은 병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전대인은 전차인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인도 의무가 있네요. 그리고 동의도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맞고. 3번.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거기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해지하기 전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4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동안에는 손해배상 청구 안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죠. 5번. 을이 건물의 소부분, 작은 부분입니다.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갑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1층이 있고 2층이 있습니다. 2층 중에서 2층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100평인데 그 중에서 10평을 갖다가 임차인 을이 병에게 지금 쓰도록 이렇게 전대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100평 중에서 10평을 지금 10평을 갖다가 전대차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 해지 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이렇게 소부분, 작은 부분에 대해서 전대차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2층 전체를 통째로 지금 전대차를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소부분입니다.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임대인 갑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있다. 그랬으니까 5번인 질문이 틀렸네요. 71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시간 풀어보세요. 그 두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게 두 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봅니다. 71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 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금에 대해서 A의 저당권 설정 이후, 자, 이후 동그라미 칩니다. 이후 증액하였다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증액했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지라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증액했다고 되어 있죠?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가 격려된 후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 임차인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격려한 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가등기가
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있게 되면 그 본등기 이후에 이 주택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 번째, A 주택을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B는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을 이유로 A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 주택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이 보장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임대인은 거절이 안 되죠? 예, 임대인은 거절이 안 되고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을 반환한 주택 양수인은 주택 양도인에게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갭 투자가 일어났나요?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주택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금 이런 거란 말이죠. 여기 지금 임대 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임대 주택의 임대인은 갑, 을이 임차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임차 주택이 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병은 양수인입니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나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그럼 이 을의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누구한테 보증을 받아요? 양수인한테 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받아요? 양수인한테. 그럼 양수인은 보증을 반환하고 난 다음에 이 양도인한테 내가 보증을 물어줬으니까 그 돈 내놔라라고 양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갭 투자가 일어나가지고 이 부분 빼고 지금 빼고 이렇게 사간 거기 때문에 임대 보증은 반환 의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한테 있으니까 보증은 반환하고 난 다음에 양도인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됩니다. 있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5번. 보증금액 일정액의 우선 청구권은 서울시의 경우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 3,700만 원까지이고 이거 법이 개정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 5천에서 얼마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5천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서울시 기준에서 최우선 변제기가 1억 5천에서 얼마를 갖다가 최우선 변제한다고요? 5천만 원을 갖다가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최우선 변제권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수도권 중 과밀억제 권역은 1억 이하일 때 3,400만 원. 3,400만 원에서 얼마로 바뀌었어요? 1억 3천에서 4,300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지금 과밀억제 권역이 1억 1천이었는데 1억이었는데 이게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1억 3천. 1억 3천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1억 3천에서 얼마로 바뀌었다? 4,300. 4,300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법 개정된 부분, 잠깐만, 이 개정된 부분은 중개법령에 그대로 적용되죠? 중개법령은 실무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중개법령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법으로 안 올라오면 중개법령으로 올라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신경 써서 지금 2차를 하시는 분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중개 실무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거기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72번입니다. 72번.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1번. 임차인은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6월에서 1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이거 1번 지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6월에서 1월이 아니라 6월에서 2월. 2월이어야 됩니다. 2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인이 1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기가 아니라 몇 기에 돼요? 2기죠. 3번. 임차인이 2회에 하나여 계약갱신을
요건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땡. 1회 한해에서 연장하고 존속 기간은 몇 년이다? 2년이다. 1회 한해에서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고 존속되는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4번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임차 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 소유인 경우에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맞게 됩니다. 5번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된다. 적용됩니다. 예. 73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래 2기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상임법만 몇 기로 되어 있어요? 3기. 요거 하나만 기수가 달라요. 1번 맞고 2번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 그래서 증액은 100분의 5를 뭐한다? 초과하지 못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임대인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3의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높은 금액을 갖다가 넘지 못한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간은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4번이 틀렸네. 거기가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이라고 해야 되겠네. 낮은 금액. 4번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거기 4번 틀렸고 5번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간은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해서 임대차 종료일까지다. 이렇게 해서 5번 지문은 맞습니다. 4번이 틀린 것이고 74번으로 가겠습니다. 74번. 74번은 여러 선생님들 풀어보세요. 시간은 30초 갑니다. 자, 74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1번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의 보험을 부담한다. 맞네요. 두 번째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대리운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세 번째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서 권리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대인과 전대차 사이에서는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권리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 안 합니다. 예. 네 번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기 박수 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거기 오타나네요. 주선할이 아니라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게 되면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맞고 다섯 번째 5사의 경우에 임차인이 실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요. 이것은 2018년 판례인데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됩니다. 주선하지 않았는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2018년 판례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75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일부 규정은 환산 보증금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몇 개인가? 자, 75번 잠깐 풀어보세요. 그러면 자 봅니다. 환산 보증금 일정액을 초과했다. 그러면 3개가 적용 안 되거든요. 그 니은번에 확정일자 되는 우선 변제권 이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15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가는 거 이거 적용 안 합니다. 3개가 있거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안 나와 있지만 1개가 더 적용 안 합니다. 뭐를 적용 안 할까요? 1년 보장 규정입니다. 상위법에서는 존속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몇 년이에요? 1년. 1년 보장한다는 규정 이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세 가지 환산 보증금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는 3가지를 적용 안 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1년 보장 규정,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거 3개 적용하지 않는데 1년 보장한다는 규정은 박스 안에 안 나와 있죠. 그리고 2개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76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수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있고요. 두 번째,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복도 계단 승강기가 공용부분인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맞네요. 세 번째, 구분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솔로시 자릅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할 수 있다예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있는데 없다. 이랬으니까 틀렸네요. 3번 틀렸습니다. 4번 집합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등법 제9조 소정의 하자담보 추구권은 현재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에 귀속된다. 그렇습니다. 수분양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구분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거 맞습니다. 76번에 3번이 맞다 그랬죠? 5번 여러 개의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의 구조상 구분 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77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1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수집해야 된다. 맞이 틀려요? 틀렸습니다. 1개월이 아니라 뭐래요? 3개월.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수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지 사용권은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서라면 전유 부분과 분리되어 처분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강제 경매에 의해서라도 분리 처분할 수 없다.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 안 됩니다. 분리 처분 안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일체성이라 불러요. 일체성. 분리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옳은 걸 고르는 거예요? 틀린 걸 고르는 거예요? 옳은 거.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3번.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 건물이 대지임을 모른 채 대지 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번이 맞습니다. 4번 주거용 집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재건축 계획은 원칙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된다. 5번 공용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에 따라서 한다. 이거 과반수가 아니라 얼마 됐어요? 3분의 2. 3분의 2죠. 법이 개정돼서 3분의 2입니다.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바뀌었죠. 자, 79번을 먼저 볼게요. 79번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실행 통지 당시에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주관적 평가를 해봤는데 주관적 평가액을 해보니까 돌려줄 게 없더라 이 말이죠. 돌려줄 게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래도 통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돌려줄 거 없다. 자, 실행 통지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산기간 얼마예요? 2월이죠.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 지급한 거 가지고 후순위 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후순위 권리자가 내 돈 내놔라 그러면 돈 줘야 돼요. 2번 틀렸습니다. 3번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액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일명 이걸 뭐라 그래요? 낙장불입. 한 번 통지한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정정할 수 없다. 낙장불입이에요. 낙장불입. 그래서 통지한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낙장불입.
얻어 쓰세요. 낙장불입이라고. 자, 4번 갑니다.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자,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강제 경매가 신청되면 가등기 경매는 가등기 담보권은 뭐로 바뀌어요? 저당권으로. 저당권으로 변경됐으니까 경매가 실행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저당권이 말소가 됐으니까 가등기 담보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5번 양도 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3자가 선이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단 양도 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 팔아먹었으니까 양도 담보 설정자는 양도 담보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78번은 여러 선생님들이 풀어보십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옳은 것은 1번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의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나 청산기간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5. 맞습니다. 자, 니번 가등기 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액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 이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산형 담보권 실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3번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채권과 그 외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격려되었으나 그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채권만 남게 되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맞네요. 리을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금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낙장불입. 한 번 통지된 금액에 대해서 정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낙장불입이에요. 낙장불입. 그래서 리을번 다툴 수 없다. 이게 가등기 담보법에서 가장 많은 정답을 차지했던 내용이에요. 다툴 수 있냐 없냐. 그래서 낙장불입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은 정답을 차지했어 지금까지. 자, 미음번입니다. 담보가등기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선순위 권리자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실행 통지 시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미리 고려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고려를 해야 돼요. 피담보 채권 플러스 선순위 담보권자의 담보액을 합산해야 돼요. 선순위 담보권을 합산해야 되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할 수 없다는 게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0번. 1921년 7월 5일경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시탁약정을 한 후 을을 내세워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시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병, 박스입니다. 모르는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수자금은 갑이 제공을 했고 을 명의의 소유권이 젖는 길을 마쳤다. 나아가 자, 여기까지 보니까 무슨 형이에요? 계약명의 신탁이죠. 왜냐하면 수탁자가 가서 계약을 했고 대금을 가지고 등기도 받았으니까. 나아가 갑은 을과 통모하여 형식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위 토지에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지금까지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갑이 을과 명의신탁계약정을 맺었고 이 명의신탁계약정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무효고 매수자금을 줬습니다. 매수 자금을 줬고 그래서 수탁자 명의로 가서 계약을 하라 이렇게 돼서 수탁자가 가서 매도인과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매도인은 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계약을 수탁자와 매도인이 계약을 하고 이 계약에 의해서 등기를 받아왔습니다. 그럼 수탁자가 계약하고 수탁자가 대금치고 수탁자가 등기 이전 등기를 받았으니까 수탁자가 완벽한 권리를 취득했네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다. 현재 소유자는 그대로 을입니다. 근데 문제는 갑과 을이 가장 매매 계약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럼 임대차가 가장 임대차니까 민법 108조에 의한 통정의 표시죠? 그럼 이 임대차는 뭐가 돼요? 무효죠. 자, 봅시다.
틀린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시탁의 약정은 무효다. 그래서 여기 명의시탁의 약정 무효 맞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을은 위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 누가 소유권 취득했다고요? 을이 소유자 맞고요. 3번 갑은 을에게 토지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히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매수자금을 갑이 을한테 제공했으니까 이거 돌려달라고 이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4번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니까 무효다. 그렇죠. 임대차 계약 가장 임대차니까 108조에 따라 뭐가 된다고요? 무효. 5번 갑은 을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갑은 을로부터 부당이득을 반환받아가 이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여기가 지금 매수자금이니까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유치권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5번 틀렸고요. 81번 2021년 7월경 매수 명의수탁자 을과 명의수탁자 을과 명의수탁자 병의 약정에 따라 병은 매수인으로서 부동산 매수인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경료받았다. 무슨 형이에요? 계약 명의시탁이네. 이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단 특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이름이 지금 여기가 지금 다 바뀌었네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을이고 여기가 병이고 여기가 갑으로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을 고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갑이 명의시탁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선의.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을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을이 완벽한 권리를 지금 병이 완벽한 권리를 취득하고 을이 갑이 명의시탁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을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자, 그다음 니은번 갑이 명의시탁 약정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악이면은 계약 명의시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가? 제 3자간 명의시탁이 되죠. 알고 있었던 경우에 병이 갑에 대해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이 갑에 대해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있네요. 내가 등기 부동산 돌려줄 테니까 대금 달라라고 해서 청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니은번 맞네요. 악이라고 돼 있었죠? 알고 있었던 게 뭐라고요? 악이니까 그러면 악이가 돼버리게 되면은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갑이 소유권 소유자가 되죠. 3자간 명의시탁이 되잖아요. 3자간 명의시탁일 때는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3자간 명의시탁이 돼버리게 되면 악이가 돼버리게 되면 갑이 소유자가 돼버리니까 내가 등기 돌려줄 테니까 매매대금 돌려달라고 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갑이 명의시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진정 명예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잠깐만, 을이 지금 등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럼 진정명의라는 말은 자기가 소유자였던 적이 있어야 되는데 소유자가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을이 명의시탁을 알고 있었다. 아니 갑이 명의시탁 약정을 알고 있었다. 악이다. 을은 갑을 대위해서 가지고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 봅니다. 요 을이 이 갑을 대위해 가지고 이렇게 갑이 명의시탁을 알고 있다. 악이다 이거죠.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있다네요. 있다. 그래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답이 3번이 되어졌네요. 예. 자, 을이 요 갑을 대위해서 요 병이 갖고 있는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악이라고 하게 되면 알고 있었으니까 악이죠. 거기 저 리을번 명시작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악이란 말이죠.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 되잖아요. 갑이 현재 소유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금 을은 잠깐만 아니네요. 요거는 요 둘 사이가 계약이 없었으니까 을과 지금 요 을과 요 갑 사이에는 계약이 없었죠. 계약이 없었네. 계약이 없으니까 이거는 대위 청구하려 그러면은 둘 사이가 계약이 있어야 등기를 말소하고 돌려놓고 자기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대위 청구권이 생기는데 요 경우는 대위 청구권이 생기질 않네. 이 경우는 왜냐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지금 계약은 누가 있어요? 병과 갑이 했기 때문에 대위 청구권이 안 생기네요. 이거는 그래서 리을 등기 청구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없다네요. 그래서 2번만 답이 됐습니다. 만약에 을과 병 사이에 계약이 있었으면 대위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지금 을과 병 사이에 계약 청구권이 없고 병하고 갑하고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대위 청구권이 발생 안 하네요. 자, 그래서 2번만 니은번만 답이 됐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보통 계약 명의 시탁이 나오면은 주로 선의만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뭐만 나왔다고요? 선의만 나왔는데 악의를 냈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문은 대부분 다 선의만 봐왔잖아요. 선의만 보다가 지금 악의가 나와갖고 조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 이거는. 예, 그래서 리을번 같은 경우는 을과 병 사이에 따로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위에서 등기를 말소시켜야 될 이유가 없네요. 자기가. 예. 자, 그래서 니은번만 답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좀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 번 보셔야 지문이 눈에 나시고야 시간을 안 걸리고 금방 뚜루룩 풀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 가시기 전까지 꼭 좀 반복을 여러 번 하실 걸 당부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 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